산을 다니다 보면 산을 오르는 솜씨는 참으로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잘 오르는 사람들은 불암산에서 시작하여 수락산과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45km에 이르며 산행시간도 20시간 이상 걸리는 악명 높은 불수사도북 종주를 거뜬히 하는가 하면 조그만 산에만 다니는 사람도 있으며 산이라기보다는 둘레길에서만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 산에 같이 다니는 친구 가운데 불수사도북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고, 최근에 두 친구가 불수사도북 어려운 코스 산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두 친구가 불수사도북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세 번으로 나누어 하면 되지 않느냐며 첫날 불암산과 수락산을 마치고 둘째 날 사패산과 도봉산을 다녀왔는데, 이 자리에는 각각 다른 두 친구들이 동참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북한산을 종주하려는 날인데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다기에 제가 찬조 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산 종주는 수시로 강행군을 하는 산악인이라면 엄청나게 어려운 대단한 산행길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 의동에서 출발하여 영봉과 백운대 정상을 거쳐 문수봉과 비봉을 지나 불광역에 도착하는 16km로 빠른 사람은 6시간이면 충분한데, 저는 1월 초 산을 자주 함께 다니는 친구와 함께 북한산 종주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아쉬운 경험이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늦은 시간인 10시에 북한산 우이역을 출발했었고 눈이 있는 성곽길을 걷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족두리봉을 1km쯤 남긴 지점에서 구기동으로 급하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는 아쉬운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산 종주는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대체로 북한산 우이역에서 시작합니다. 종주할 생각이 없이 백운대만을 올라갈 때는 역에서 서쪽 우이동 만남의 광장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종주할 때는 다릅니다. 북쪽 우이안 방향으로 올라가다가 육모정 고개로 올라가는 길로 좌회전해서 첫 목적지인 해발 604m의 영봉을 올라간 다음 해발 460m인 하루째까지 140m를 내려갔다가 다시 836m 백운대를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하루째에서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종주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영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영봉으로 가면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수사도북 3일째인 두 친구들이 어느 정도 피로가 쌓여 있을 것을 감안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저는 출발부터 헛발질을 하게 됐습니다. 9시에 북한산 우이역에서 만난 우리는 종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목적지인 해발 604m의 영봉으로 가야 했기에 북쪽 우이안 방향으로 가야 했었는데 방향을 착각하여 서쪽 우이동 만남의 광장 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600m쯤 갔을 때 길을 잘못 들었음을 깨닫고 북한산 우이역으로 돌아왔는데, 그 대가로 소중한 시간 15분을 낭비하게 되어 미안한 생각이 컸습니다. 마음속으로 비슷한 실수를 또 하지는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 영봉을 향해 우리는 발길을 옮겼습니다. 용덕사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니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은 줄기와 가지만 남아있고 등산로에는 낙엽이 쌓여있어 전형적인 겨울 산행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우이역을 떠난 지 1시간 반쯤 지나 우리는 첫 목적지인 영봉에 도착했습니다. 영봉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지는 않지만 높이가 604m나 되는 만큼 전망은 매우 훌륭합니다. 북동쪽으로는 멀리 도봉산의 오봉과 정상 쪽의 자운봉과 만장봉, 선인봉의 멋진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해주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수락산과 불암산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남서쪽으로는 가까이 있는 북한산 인수봉의 장엄한 바위가 눈에 꽉 찬 느낌을 주고, 인수봉 뒤로 백운대의 일부가 가린 모습과 바로 왼쪽으로 만경대를 시작으로 북한산 준흥선이 길게 펼쳐진 모습이 이어집니다. 북쪽으로는
북한산의 맨 오른쪽에 있는 상장능선의 멋진 모습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았지만 하늘에 잔뜩 끼어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멋진 경치를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것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영봉에서 하루째까지 내려가면 곧 백운대로 올라가는 1.3km의 급경사길이 나옵니다. 이곳은 겨울철에 볕이 잘 들지 않아 추운 곳으로 지난 1월에 얼음으로 길이 몹시 미끄러웠고 덕분에 멋진 상고대를 보았던 기억이 선합니다. 중간에 있는 백운산장 부근에서 김밥으로 식사를 하고 영봉을 떠난 지 1시간 반쯤 지나 우리는 백운봉암문에 도착했습니다. 백운봉암문에서 백운대까지 올라가는 300m 길을 올라가는데 이날은 다른 때와는 다른 매우 센 바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람이 너무 세다며 모자 안 벗기도록 주의하고 등산 스틱은 아예 접으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센 바람은 맞았고 그 덕에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대기줄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람에 고생하는 이 태극기를 보시면 그날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36m 높이의 백운대는 서울 주변에서 가장 높은 만큼 전망은 환상적입니다. 인수봉 너머로 멀리 보이는 도봉산의 오봉과 정상 부근의 바위들, 남쪽으로 펼쳐지는 시내 모습, 가까이 보이는 만경대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날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 전망이 썩 좋은 편이 아니었고 더구나 너무나 센 바람이 불어 영상을 찍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접근이 제한되고 있는 북쪽의 상장능선도 참 아름답습니다. 북한산 정주 코스 16km 가운데 백운대에서 문수봉과 비봉을 지나 불광역까지는 약 10km로 북한산 우이역에서 백운대까지 가는 오르막 코스보다 거리가 훨씬 멉니다. 거기다 백운대에 올라갈 때 604m의 영봉에 올라갔다가 하루째까지 내려간 다음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체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게 되면 불광역에 가는 10km는 다소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길 가운데 백운대에서 향로봉까지는 비교적 평탄한 성곽길이 한참 이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해발 500m에서 727m의 문수봉 사이의 높이에서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이러한 길이 7km 이상 이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제법 걸리고 지치는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성곽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여러 개의 성문을 만나는 재미도 있습니다. 북한산에는 12개의 성문이 있어서 흔히 12성문이라 부르는데 대동문, 대성문, 대남문, 대서문, 북문과 같은 5개의 대문과 서암문, 백운봉 암문, 용암문, 보곡문, 청수동 암문, 부항동 암문, 가사당 암문과 같은 7개의 암문이 있으며 성 안에 있는 중성문과 중성문 옆 계곡에 설치되어 있었던 수문터, 그리고 중성문 바로 옆 아래에 설치되어 성내 시신을 반출하는 시구문, 대서문 옆 계곡에 설치되어 있었던 수문터를 포함하여 14성문 또는 16성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대궐이나 성의 대문에는 흔히 광화문이나 숭례문에서 보는 것처럼 문 위에서 사방을 볼 수 있도록 다락처럼 생긴 건물인 문루를 짓는데 앞문은 성곽에 문루를 일부러 세우지 않고 만든 작은 문을 말하며 주로 일반인이나 적들이 알지 못하게 후미진 곳이나 깊숙한 곳에 만들어 주로 전시에 적이 모르도록 비밀스럽게 물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백운대에서 비봉능선을 따라 북한산 종주를 하는 동안에는 북한산성에 있는 12개의 성문 가운데 백운봉 암문과 용암문, 대동문, 보곡문, 대성문, 대남문, 청수동 암문의 7개의 성문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구간은 거리는 4.9km, 소요 시간은 2시간 45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산 종주를 하면서 북한산성 구간을 통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멋진 전망입니다. 특히 산성 준흥선 전망대에서는 가장 높은 백운대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염초봉과 노적봉이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만경대와 인수봉, 영봉, 그리고 멀리 도봉산의 오봉과 주봉, 자운봉, 만장봉, 선인봉도 볼 수 있는데 이날은 미세먼지 때문에 도봉산은 제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청수동 앞문을 끝으로 북한산성 구역에서 벗어나면 불광역까지 5km는 비봉능선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가파른 내리막길을 잠시 내려가면 해발 535m의 향로봉까지 2km의 대부분은 경사가 완만한 바위길이 이어집니다. 이 구간에는 승가봉과 삼호바위, 비봉과 같은 멋진 바위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고 뒤돌아보면 방금 지나온 문수봉과 보현봉의 멋진 바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먼지가 줄었는지 하늘이 조금 맑아지면서 문수봉 너머로 북한산 정상의 새 봉우리인 백운대와 인수봉, 만경대를 다시 볼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향로봉에서 족두리봉을 거쳐 불광역으로 내려오는 길은 경사가 다소 가파르지만 특별하지 않은 내리막길입니다. 다만 향로봉의 높이가 535m나 되고 족두리봉이 370m이므로 불광역까지는 꽤 많이 내려오게 되며 바위가 많은 북한산을 종주한 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안전사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쉽게 넘어져 다칠 수 있는데 저와 동행한 한 친구도 거의 다 내려와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친 상태에서 내리막길에는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램블러 기록은 산행거리 18.2km, 총 획득고도는 1550m를 나타내고 있으니 운동량이 꽤 많았던 셈입니다. 한 가지 사족을 붙이자면 족두리봉을 우회해서 불광역으로 내려올 때 길을 잘못 들어 가다가 되돌아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되돌아와서 확인해보니 두 갈래 길인데 길을 안내해주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